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남의 도심에는요,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계속 비가 오다 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최신 속보 아마존에 대해서 좀 특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두 가지 내용 다시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 약국에 관해서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99달러 이상 무료 배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SK하고 손잡아갖고 이제 업무 제휴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아마존이 드럭스토어 약국 관련해서 집 앞에 처방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하와이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45개 지역을 주를 갖다가 지금 배달한답니다. 세 번째, 아마존의 최신 주가와 시총 매출을 한번 좀 특집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난번에 모더나에 이어서 지금 최초로 백신 개발한 화이자 백신이 예방률이 최종으로 지금 9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영국의 총리가 발표했지만은 2030년 영국도 지금 친환경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진행하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특집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99달러 이상 무료 배송 진행한다. 자,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99달러 이상 구입할 때요, 배송비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국의 고객의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 국제항공으로 이제 배송하면은 이제 배송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직구로 구매할 때 보면은 이게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객들의 동향 분석, 또 어떤 상품을 잘 사나, 또 어떤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들을 선호하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갖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모션을 갖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8일 0시부터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요, 한 해에 99달러 이상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무료 배송을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상품 하나를 사도 99달러 이상 해도 되고요. 여러 상품을 모아서 묶음 상품으로 99달러를 넘어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적인 것이요, 개인 판매자 상품과 일정 부피 이상 규모가 큰 상품은 지금 행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 종료 시점을 갖다가 언제까지라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범위 내까지는 계속 지금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 화물을 갖다가 구매하면요, 운송비를 고려하면 사실 뭐 수량이 움직이는 만큼 적자 구조지만요, SK11번과 협력해서 국내 진출을 지금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고객의 소비 데이터를 갖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직구를 이용 중인 국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가의 국제 배송료 부담이 좀 없어져 갖고 연 199달러를 지불한 유료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이라리죠, 회원에게만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거 갖다 이번에 프로모션을 갖다가 아마존이 직접 하면서 직구 아마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 소비자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금액보다 배송료가 비싸 구매를 주저한 잠재 고객분들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마 예상외로 구매 고객은 많아질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6일 날 며칠 전이죠. SK텔레콤은 아마존과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11번가에 대한 아마존의 지분 투자로 앞으로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직접 구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 개시 시점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적어도 내년 2021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또 인공지능 AI를 통해 갖고요, 한국에서 접속한 고객에게 국내 선호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노출을 시켜서 구매 데이터가 다수 축적되면요, 사전에 이제 고객이 구매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사전에 이제 상품을 풀필멘트 센터에다가 이제 재고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상품 선별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의 선호 상품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모션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11번가의 직구 서비스 모델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미리 입고했다가 주문 즉시 배송하는 형태가 유력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배송 거점을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오냐 아니면은 일본도 아마존 재팬이 2000년에 진출해 갔고요. 일본도 지금 매출 규모가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센터의 미국 내 물류센터 또는 일본과 중국에 갖춰진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내든 해외든 필필멘트 센터, 전자상거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필필멘트 센터 플러스 라스트 마일이 진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필필멘트 센터도 회전율 싸움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갖다가 적정되어 가져가면서 자꾸 상품이 물류센터, 필필멘트 센터에 장기 보관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보관하면서 제 회전율이 높아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 2년 전에는 한국 시장에 무료 배송 행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11번가 협업 모델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국 시장의 반응과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여기서 포인트는요. 풀필멘트 물류센터의 재고 부담은 줄이고 여기서 빠른 배송으로 한국의 구매 고객에게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고객 팬들이 많아지다 보면 국내 상품 외에 우리가 이제 국내 외에 있는 해외 상품들을 갖다가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호도도 높아지고 상품의 구매율, SKU도 더 많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마존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약국을 오픈해 갔고요. 집 앞에까지 처방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11월 17일 현지 시간에 아마존이요. 약국 사업에 진출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FT 등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약국 사업부인 아마존 파머시를 출범시켜 갔고요. 개인 보험이 없는 프라임 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제네릭 약품, 복제약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브랜드의 의약품 역시 시가 대비 가격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미국의 50개 주의 전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하와이, 일리노이, 미네소타주 등을 제외한 미국 내 45개 주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이용 가능한 것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비타민, 보충제 등은 제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존이 2018년부터 의약품 산업에 지금 진출하기 시작하였고요. 당시에는 10억 달러죠.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투자를 해서 의약품 우편 배송업체 필팩을 인수해 갖고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약국 사업 진출은 그동안의 움직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약품은 사실 의약품은 잘만 돈이 돼요. 왜냐하면 상품 부피가 작죠. 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반복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피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소모성 상품은 이제 돈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물류 분야의 수익성이 향상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 부피가 작고 반복성인 상품이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물류 비용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만큼 객단가도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약국 사업 진출로 인해서 경쟁 기업이죠. 기존의 오프라인 월그린과 CVS 헬스 등 기존의 미국 내에서 의약품 판매를 진행해왔던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의 타격이 좀 클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CVS 헬스 주가가 8.6% 하락했고요. 월그린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주가도 9.6%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11월 18일 한번 시가총액을 가져왔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672억 달러. 자, 우리 돈으로 1,729조 4,270억 원이고요. 주가는 3,123.50센트로 그러니까 3,123달러죠. 그래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달러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최고치 올해 이제 최고의 아마존 주가도 오를 때도 각 2조 달러에 근접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9월까지 올라가다가 9월 이후는 주춤주춤하면서 급등 급락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자체는 매출액이요 2018년 257조 원이고요.
2019년은 309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외환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마존의 집콕, 방콕도 있고 아마존의 주문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20% 전후 오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50조 원 이상 규모의 아마존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마존을 특집으로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요. 아마존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업체 1위 기업으로서 미국에는 600조 원이 넘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유통기업 최강자 월마트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13개, 14개 점포 글로벌에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영국, 아마존 재팬 일본, 아마존 차이나 중국 포함해 갖고 진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SK하고 손잡고 아마존이 서서히 지금 진출한다는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특집을 마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한 화이자가 지금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보로 나온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백신 예방률 95%까지 최종적으로 발표됐습니다. 11월 18일 날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요 95%에 달한다고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개발 중인 백신이요 3상 임상 시험에서 95%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2, 3일 전에는 11월 16일 날 모더나가요 94.5% 중간 결과를 갖다가 이제 발표했는데 이제 화이자는 최종 결과를 95%까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긴 하고 있지만은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 지금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영국에서 지금 친환경이 지금 시급한 문제로 제기돼서 결국 영국 정부가 내연기관으로 휘발유 디젤 관련된 차를 신차 판매를 갖다가 2030년부터는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요, 11월 17일 날 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2030년에 금지하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요, 10개 항으로 구성된 녹색 산업 혁명 계획의 판매 금지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산업 혁명 10개 항목 좀 정리해 보니까요. 해상 풍력, 수소, 원자력, 대중교통, 항공해운, 공공시설 및 가정,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절감, 자연환경, 기술혁명, 파이낸스 등으로 해서 10개 항목을 좀 구성했고요. 영국의 주요 7개국 G7,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주요 7개국 있죠. 예를 들어 뭐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G7이죠. 처음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지금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가요, 정부 예산 159억 달러가 들어가더라도 녹색 산업 혁명을 통해서 2030년까지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고요. 현재 이렇게 선언한 사항을 보니까 현재 프랑스는 2040년에 내연기관차, 가솔린, 디젤차의 판매를 금지를 목표를 제시했고요.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으로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각각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추진해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중국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갖다가 중지한다는 선언을 갖다가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흐름이 친환경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저탄소 배출에 맞는 연료전지차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020년 11월 19일 방송을 좀 마치는데요. 지금 방송을 계속하는 동안에 보니까 폭우 같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날씨가 또 주춤하니까 이렇게 이제 환절기에 좀 조심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가 300명이 지금 넘었다 하기 때문에 일정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시면서 손 씻기 잘하고 적정한 거리 두면서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오늘도 건강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조초리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